행정과 건강직이 하는 일이 뭐 같다고 보셔도 됩니다. 행정직이나 건강직이나 하는 일은 똑같다. 건강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가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또 의료, 나름의 어떤 복지, 보건 이런 부분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어떤 거를 생각하셔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민원응대를 잘하겠습니다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건강관리 계획 정도는 세우셔야 돼요. 건강관리 계획 중에 생애주기별로 다 할 수 있어도 당연히 좋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대상자. 그럼 당연히 고령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통 타겟이 많이 되긴 하죠. 그래서 중장년, 앞으로의 고령화가 되실 분들, 지금 현재 고령화가 된 분들, 또 초고령화 분들, 그런 분들의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히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답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으냐? 가장 내가 많이 봤던 대상자를 일단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많이 봤던 사람, 어디가 아프셨나?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나? 각각 내가 보았던 그런 데이터들이 다 머릿속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낙상 환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분은 보통 대부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지역적으로는 어디 사시는 분이 많았으며 성별이 남자가 많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기준에서 많이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런 기준으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면접 때도 필수인데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왜 이직을 할까? 왜 병원에서 우리 건강보험공단으로 가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생각하실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인적인 이유로 워라밸이 좋아서요. 조직 문화가 좋아서요.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가 면접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얘기를 하려면 내가 어떤 대상자를 돕고 싶었는데 그런 대상자를 충분히 이제 간호하는 입장에서만 보다 보니 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한계는 뭡니까? 아픈 사람을 당장 만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럼 뭐가 한계입니까? 건보의 목표 설정 중에 가장 필수라고 봐야죠. 필수. 뭐라고 보십니까? 맞아요. 예방이에요. 그래서 건보는 제일 좋은 게 병원에 안 오게 해주면 돼요. 안 오게 해주면 건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왜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재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직 분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요양도 그렇고 요양은 당연히 관리적인 요소가 조금 더 중요한데 무조건 병원에 이제 안 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건보가 잘하는 건 뭐가 있지? 이런 게 아쉽네. 그러면 나의 계획을 디테일하게 계속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팠다, 낙상이다, 넘어졌다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사고 예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병원에 안 오게 해주면 돼요. 좀 안 아프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다 똑같아요. 뭔가 건강 검진도 그렇고 뭐든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안 아프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행복한 노후, 건강한 노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때 건보가 잘하는 거 큰 거는 굵직굵직한 건 다 하는데 이런 디테일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전생애 주기별 뭔가 관리를 한다 해도 분명히 틈새는 있거든요. 그 틈새를 목표로 잡으시면 됩니다. 뭐 거창한 거를 제가 내가 추진해가지고 뭔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생각해봤자 어차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찾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뭔가 틈새. 이런 부분이 내가 아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 데이터를 보았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런 대상자에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직무수행 계획이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들을 나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서 너네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계획에 혹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족한 점들을 채워줄게. 완성도를 높여줄게.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건강직. 그래서 건강직의 핵심은 일단 건강관리 예방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당연히 이제 뭐 진료를 받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퇴원을 하시고 하게 되면 퇴원 후에 사람들이 행복하게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럼 병원에 있을 때는 또 뭐를 하셔야 되느냐? 퇴원한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다시 오는 분들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안 오게 해줘야 돼요. 역시나. 일단 지금 아픈데 이분들이 좀 안 오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지? 그냥 후 관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병원 외적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 병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하셨다고 하면 병원 외적으로 하실 게 상당히 많으니까 병원에서 잘할 수 있는 핵심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알게 된 게 있다면 어떻게 그 이후에 할까? 요거를 고민하시는 게 직무 수행 계획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건보는 일단 그 지원 동기나 이런 부분을 묻지는 않아요. 자소서에서 묻지 않는다고 면접에서 묻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원 동기나 이런 거 하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묻지 마라, 묻지 마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래 나는 이거를 처음부터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자기소개를 어느 조직이나 하라고 했을 때 지원 동기를 같이 얘기하는 게 합병률이 좋습니다. 지원 동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한계를 느꼈고 그 한계의 관점에서 이제 내가 이 직무를 했을 때 하고자 하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그런 역할을 하고자 지원했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아예 자기소개부터 아예 박아버리면 훨씬 더 저 앞에 있는 면접관들이 나에게 물어볼 수 있는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뭔가 경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묻는 건보이긴 하지만 나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자 여기에 이렇게 왔다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하셔야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고 경험이 있다. 나는 과거에 뭐를 했다. 이런 과거에만 내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 과거에 있는 거는 지금 기준에 크게 변하는 건 없으니
지금 기준에 앞으로 뭐를 할 것인지를 어필할 것이냐. 과거와 미래가 있다. 현재의 내가 있고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해야지 더 차별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잘했습니다. 성과도 냈습니다. 통계도 있습니다. 이런 나의 강조 포인트와 내가 갖고 있는 건 지금 이 이력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할지를 저는 가져왔습니다. 뭐를 더 듣고 싶을 것 같습니까? 현재부터 미래예요, 미래. 알겠죠? 그냥 단순히 그냥 브리핑 형태로 하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답하면 되는 거고 미래를 더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면접관이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소서에서도 분류를 하셔야 돼요. 과거의 어떤 경험을 묻는 내용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건지 그럼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잘 적어두셔야 되는 게 뭘까요? 미래요, 미래. 계획. 앞으로 직무 수행 계획이 어떤 게 있느냐. 요런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노력했던 과정도 물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직무에서 뭘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묻는 그런 자소 항목이 있으면 아주 잘 작성을 해두셔야 나중에 면접관이 보았을 때도 그 얘기를 이어갈 수 있겠죠. 물론 안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내 직무 수행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